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간밤 미국에서 들려온 FOMC 정례회의 결과 연준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 의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5거래일째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2280선도 뚫어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해내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오후장에서는 오전에 비해서는 살짝 좀 아쉽기도 한데요. 코스닥도 현재 상승권 이어가고 있는 목요일입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진이 이렇게 모셔보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꼭 좀 알아둬야 하는 내용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FOMC에 대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주식을 하는 모든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웠던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회의 결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탁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네, 지니스탁 진이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7월 FOMC 정례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결정을 했는데요. 더 자세하게 내용들 좀 짚어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뭐 사실 7월 FOMC 회의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 지니스탁을 통해서도 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 드렸지만 뭐 특별할 건 없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뭐 역시나 시장의 예상을 뭐 이렇게 특징적으로 뒤엎는 결과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단 기준금리는 현행대로 지금 제로금리를 유지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3개월 더 연장을 했습니다. 원래는 9월에 이제 끝나는 건데 이거 3개월 더 연장해서 연말까지 이제 더 유지하기로 했죠. 긴급 대출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원래는 규모가 한 2조 달러 정도 규모로 원래 이제 책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쓴 게 한 1조 달러 정도밖에 안 쓰다 보니까 뭐 재정이 아직 남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연장해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의 안전판을 좀 마련해 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국가 이제 통화 스왑을 했던 것 같은 경우도 한 6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하면서 내년 3월까지 요거를 더 연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사록을 보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코로나,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이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좀 쓰겠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이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그렇고요. 항상 이제 연준은 FOMC 회의를 할 때 경기와 관련된 부분을 나름 그래도 자신감은 가지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사태가 처음에 터졌을 때도 코로나가 터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 경기는 뭐 견조하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코로나가 조금 더 확장이 되니까 경기와 관련된 부분의 속도는 더딜 것이지만 방향성은 뭐 계속 이제 유지된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례적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경기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라는 의지도 계속 이제 유지를 했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이제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여전히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를 동결하고요. 일단은 경기 회복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FOMC 정례회의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자, 전문가님, 이번 결과를 보고서 특히나 주목해볼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 꼽으실까요? 네, 뭐 사실 이번 7월 FOMC 회의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뭐 점도표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징적인 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9월 FOMC 회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주냐,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포인트였는데요. 그쪽 관련 부분에서 좀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제 7월보다 9월 FOMC 회의에 집중하게 연준 일단은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 이 전체적인 스탠스는 계속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놓치는 게 있는데요. 예, 통화정책 전략 리뷰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걸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9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FOMC 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와 관련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정책 말고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걸 논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사실 좀 오래전부터 좀 논의가 되어 왔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조금 더 이제 9월달 FOMC 회의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게 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우리의 의견이 모아졌어라는 걸 9월 회의에서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확률적으로 보면 물가 레벨 타겟팅 수준을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원래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중에 물가제는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PC 물가가 어느 정도 2%까지 올라오지 그러니까 이게 넘기지 않으면 여전히 계속 이제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거는 우리는 좀 자주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서는 전혀 신선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 관련 부분보다는 중요한 건 물가 레벨을 타겟팅을 하는 거죠. 딱 요 레벨까지 요까지 떨어지면 더 올라가면 줄겠다. 요 부분인데 사실 물가 레벨 타겟팅 같은 경우도 사실상 시장이 원하는 것만큼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물가는 최근 들어서 수요와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탄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뭐 연준이 여기에 돈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바라는 건 이겁니다.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미 국채 수익률을 타겟팅해서 관리하는 거죠. 요 부분이 직접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조만간 미 행정부는 지금 뭐 추가 양적 완화 관련 부분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됐지만 결국은 통과되겠죠. 어쨌든 총 합쳐서 한 다섯 차례의 대규모 이제 이 재정 정책이 집행됐고 이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원할 가능성이 많죠. 그럼 국채가 굉장히 많이 발행되면 국채 가격과 관련된 부분이 떨어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결국 금리가 올라간다. 이거는 경기 회복을 하기 위해서 돈은 푸는데 오히려 그 돈 푸는 것 때문에 시중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안 맞죠. 아무래도 그래 되면 이제 반감이 되겠죠, 효과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YCC를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9월 회의에 그러면 이걸 할 거냐라는 거죠. 9월 회의에. 일단 시장은 이거거든요. 9월 회의에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시장의 이제 관심 그리고 달러와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약세 흐름을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연준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9월 달 당장 YCC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왜 그러냐면 일단 아직까지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조금 더 있거든요. 근데 YCC 같은 경우는 약간 최후방에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본다면 MMT를 할 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YCC는 좀 최후방으로 넣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일단은 먼저 카드를 한 번은 그냥 슬쩍 다른 카드 아까 제가 이야기드렸던 물가 레벨 타겟팅 관련 부분을 한번 툭 던져볼 것 같아요. 시장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시장이 이걸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면 그리고 나서 한 12월 FOMC 회의에서 YCC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원래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죠. 이걸 잘 모르는 상황에서 중요한 건 이제 연준이 추가적으로 YCC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또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게 9월 달 결정하면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정치 개입으로 또 약간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래저래 해서 연준 입장에서는 9월 달은 좀 부담스러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달로 할 것 같고요. 9월 달에는 제 생각에는 요거보다는 조금 한 단계 톤 다운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톤 다운된 정책이 나오면 시장은 제가 보기엔 실망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물론 뭐 9월 FOMC 회의 전까지 지수가 그렇게 많이 안 오른다. 아니면 조정을 보이면 사실 뭐 오히려 FOMC 회의를 기점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의 분위기라면 계속처럼 우상향한다. FOMC 회의 전까지 지수가 올라갔다. 그럼 FOMC 회의 때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9월은 좀 조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이번 FOMC 회의에서 어느 정도는 좀 예상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회의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9월의 FOMC 회의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지니스탁에서는요. 이번에 있었던 7월 FOMC 정례회의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요.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좀 불러볼게요. 자, 주식학개론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오늘은 진이들과 함께하는 7월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중간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주식학개론 오늘의 페이지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왔던 이 탑픽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이번 달에 목표가에 도달한 탑픽 종목들 어떻게 좀 될까요? 네, 저희가 7월 주식학개론에서 이제 방송을 해드리는 7월 마지막 방송일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마지막 주에는 네. 저희가 항상 이제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그래서 오늘도 그 리뷰 시간, 뭐 AS 가기도 네. 하고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7월 달에도 물론 종목을 많이 드렸고, 저희가 5월 첫째 주, 둘째 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탑픽 종목들을 하나씩 꼽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흐름이 어떤지 또 지금에 와서 또 관심을 가져보십사한지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볼 텐데요. 먼저 저희가 다루었던 주제들을 먼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달에 마지막 달에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거는 7월 한 달 동안에 네.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뭐 주제랄까요? 섹터들을 정리했는데요. 먼저 정말 7월 달에 좀 다양하게 좀 네. 다뤘어요. 5G도 다뤘고,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 뭐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뭐 디지털 뉴딜, 뭐 그린 뉴딜 다 다뤘고요. 그다음 폐기물 관련해서도 종목들을 저희가 다뤘었고, 뭐 게임, 음식료, 미용 성형, 뭐 더 여러 가지가 있는 탄소 배출권도 저희 했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네. DDR5도 이제 관심 많으실 테니까 EUV 관련도 했었고요. 조선업, 뭐 금. 최근에 뭐 계속 어제 뭐 이야기 많이 나오고 네, 있는 미국 거죠. 인프라 투자까지 해서 이런 주제들을 다뤘는데요. 그때 나왔던 탑픽 종목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5개, 14개 정도를 저희가 다뤘는데요. 인상 깊은 종목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저는 이제 다 인상 깊습니다. 다 인상 깊고 5G 하면 뭐 일단 이노 와이어리스가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머 리서치 프로덕트와 관련된 부분도 좀 이야기 좀 해볼 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KINX 같은 네, 것들. 최근에 이 종목도 많이 보유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문투스. 컴투스. 네. 그러니까 NC 소프트를 혹시라도 못 사신 분은 뭐 이쪽도 해라고 했었던 뭐 게임 관련해서. 게임 관련 주도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뭐 뭐니 해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CS 윈드죠. 네. 제가 이제 풍력 관련 쪽에 계속 이제 강조를 하면서 안 끝났다. 이거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바이든 관련까지 테마까지 엮으면 실질적으로 한 10월까지는 한번 봐볼 만하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 풍력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뭐 수소라든지 이런 애들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수소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동반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테마로 테마. 가는 거라서 혹시라도 뭐 급락하면 급락 어느까지 하락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 가격이 이게 얼마큼 싸다라는 건 없으니까. 근데 풍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주가 나오는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급등했다가 떨어지더라도 이 떨어지는 게 제한되죠.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실적 대비해서는 싸다라고 분명히 저가 매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제 풍력 관련 이슈를 이야기를 해서 CS 윈드도 굉장히 눈에 띄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것도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비코랑 그다음 LT 베큐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많이 잘 알고는 계세요. 네. 알고는 계신데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특징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그렇죠. 다뤘었죠. 네, DDR5를 저희가 설명을 할 때 이 아비코 전자가 좀 특별하게 더 들어간다. 그때 이건 김혜진 전문가님 이야기해 주셨죠. 네, 안 그래도 저희가 뭐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DDR4와 다르게 이번에 DDR5에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반도체 안에 이제 전력까지 수급을 할 수 네. 있게 원래는 그게 이제 본체 메인보드에서 그 D램에다가 주기적으로 전력을 주면서 그 D램에 저장돼 있는 정보를 잃지 않게 데이터를 잃지 않게 전력을 줬었어야 되는데요. 그게 메인보드에 이제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전력을 주고 받다 보면은 소모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자체적으로 D램 자체적으로 전력을 주고 받을 수 있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파워 인덕터가 들어가거든요. 네. 이 부분에 아비코 전자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또 DDR5 같은 경우에는 5G에 쓰일 거니까 네. 고주파 영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잡음들,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거를 제거하는 시그널 인덕터도 필요한데요. 그 부분도 아비코 전자 영위를 하고 있어서 아비코 전자는 뭐 저희가 잠시 후에도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종목인데 이렇게 7월 달에 저희가 종목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률을 저희가 내봤는데 네. 수익률 보니까 정말 좀 말씀해 주신 특징적인 종목들이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일단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역시나 이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것 중에서 목표가 달성한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주식학개론을 방송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목표가가 달성을 하거나 네. 그날에 이제 급등을 해서 특징적인 종목들은 중간중간에 다뤄드렸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할 때는 대응을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려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해드렸는데요.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던 종목들을 보면은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CS윈드 저희가 네. 지금부터도 관심 가지셔야 되고 계속 꾸준히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근데 제일 수익률이 높네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CS윈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 이제 급등을 한 상태에서 분명히 지금은 좀 변동성을 보일 만한 그렇겠죠. 구간입니다. 네.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변동성을 보일 구간이지만 뭐 제가 이 당시에도 소개시켜 드렸을 때도 이때도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올해가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맞아요. 예, 실적이 지금 시장의 컨센을 훨씬 더 상회하고 있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CS 윈드는 아니지만 요 근래 이제 상강 M&T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수주 발주가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와요. 예, 진짜.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대만 쪽에서의 또 수급도 계속 나온다. 우리나라 이 풍력을 많은 분들이 풍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 글로벌적인 매출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리고 어제 설명에서 제가 LS를 네네. 탑픽으로 드렸잖아요. 물론 어제 드렸기 때문에 뭐 수익률을 따졌을 때는 지금 여기에 끼지는 못합니다만 LS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숨은 풍력 관련주거든요. 네. 해상 풍력 관련주로 해서 CS윈드나 뭐 아까 말씀해주셨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터빈이나 네. 뭐 블레이드 이쪽에 풍력이 있다면 그걸 발전한 전력을 끌어오는 송전하는 케이블을 LS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도 항상 강조드렸던 게 글로벌 매출. 네. 지금 현재 대만이 적극적으로 지금 이 해상 풍력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까지 기대되는 게 지금 3조의 매출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3조 규모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실적이나 수주가 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삼강 MAT도 말씀하신 아무래도 나오고 이제 있고요. 예, 네. 뭐 대만은 지리적인 부분이 해상 풍력을 하기가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만 쪽이 최근에 수주가 많이 되고 있고요. 대만이 요즘에 수주를 많이 나올 때 상당 부분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좀 따가고 있다라는 맞아요. 거. 예, 이것도 뭐 긍정적이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럽 쪽도 여전히 계속 풍력 쪽은 계속 나갑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야기 드린 건 이건 이제 한 9월로 넘어가면 또 바이든 테마의 이슈도 붙을 수 있단 네. 말이죠. 그래서 이쪽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되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는 변동폭이 클 거예요. 있죠. 한 번에 탁 사는 게 아니라요. 좀 조정 줄 때 한 3번 정도 나눠 산다라는 생각으로 좀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도 괜찮다. 제가 왜 자꾸만 10월이라고 이야기 드리냐면 10월 이후도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일시적인 또 차익 실험 매물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게 한 달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조심해야 된다. 11월은 좀 조심해야 되고 상황을 보고 나서 들어가도 된다. 근데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또 강하게 또 치솟아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풍력은 단기 테마라기보다는 실적이 동반된 테마거든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예, 동화기업. 네,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관련해서 특히 전고체 배터리에 이제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주목하셔야 될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동화기업 자체는 뭐 건자재, 목재를 영위하는 기업이지만 동화기업의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 이제 파나기스텍이 있죠. 네. 이게 전해질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2차 전지의 이제 양극과 음극, 양극재, 음극재 사이에서 이제 그 교류를 할 수 있게 한 전해질이 있는데 그 전해질이 고체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국내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파나스이텍 동화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삼성 SDI와 이제 계속 기술 제휴를 하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질을 개발했기 때문에 양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쪽 부분에서는 동학이 좀 앞서 나가긴 해요. 그리고 영업 마진도 지금 많이 남길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체전지 관련해서 뭐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 최근에 여기도 있나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까? P&E 솔루션 네, 말씀하신 P&E 솔루션도 그렇고요. 에코프로비움 같은 네. 경우도 저희가 이제 양극재, 뭐 네. 음극재 그리고 후공정 이런 게 공정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전고체 배터리에서 만약에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재가 바뀌면서 수혜를 받을 기업을 찾고 싶다 하시면 동아기업도 충분히 지금 그쪽에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거의 지금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 자체도 지금 독보적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보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또 이제 사시면 괜찮다라는 거죠. 사실 급등
급등에 대한 좀 피로감이 있죠.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수익을 드리고 나서 추천을 해드리고 나서 바로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그 사실 추천드렸을 때에도 급등을 하고 있던 네. 구간이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사실 좀 못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급등, 그 상승분이 좀 아쉬웠다. 내가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조금 관심이 있다 하시면 이 자리도 조금 최근에 좀 눌리고 있으니까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네, 괜찮다. 공략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띈 건데 이제 ST팜이 또 이제 눈에 띄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CMO, 네. 예, 제가 이제 요즘에 나왔네요. 네, 이게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5월 27일 날부터 네. 다산 네트워크스를 문산 네트워크스라고 하면서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가격이 한 7,000원대 뭐 네. 이럴 때 같은데 요즘 와서 다산 네트워크스를 많이 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항상 제가 나오는 방송에서 다산 네트워크스 어떻게 해서 뭐 매수 가격을 보면 그 12,000원, 뭐 11,500원 막 이러더라고요. 이때 보셨고 사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텐데요. 예, 믿음이 많이 부족하셨나 봐요. 근데 지금 지금 또 이때 수익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사셨으면 이만큼 수익이 나셨는데 있겠죠. 네. 저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또 괜찮다. 그러니까 예, 계속 걱정을 강조해주세요.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가 드냐면 지금 현재 모멘텀 자체가 발생도 안 됐어요. 지금 미국 쪽에 대한 부분이 이제 주파수 경매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미국 쪽에서 발주를 한단 말이에요. 발주를 하면 그 발주할 때 분명히 다산 네트워크스, 다산존 솔루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발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일본 쪽 계속 깔리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최근 들어 요즘에 대만 쪽도 또 수주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만 관련 쪽에도 모멘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상반기에 원래 집행하려고 했던 걸 못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번에 하반기에 또 땡겨서 집행해야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화웨이 제재가 갈수록 좀 강화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캐나다 쪽도 원래는 쓰려고 했는데 이제 캐나다도 안 쓴다 그랬죠. 영국도 지금 안 쓰고 있죠. 독일 같은 경우도 쓰려고 하다가 좀 제재를 좀 하고 있죠. 그다음 프랑스도 쓴다고 했는데 지금 좀 제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나마 이제 어찌 보면 5G에서는 중국의 우호군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인도도 이번에 이제 국경 분쟁 문제 때문에 인도도 등을 돌아섰다. 그러니까 반화웨이 정책이 세면 셀수록 사실상 이 우리 국내 통신 장비 업체에게는 반사 이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는 네트워크 장비, 특히 이제 이 스위치 장비를 납품을 하는데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기지국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긴 한데 사실상 아주 강점이 있는 건 네트워크 장비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네트워크 장비가 다, 그러니까 화웨이 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기관망, 도관망은 100%가 다 화웨이였어요. 지금은 많이 맞아요. 바꿨어요. 지금은 많이 바꿨는데 뭐 흔히 말하면 이제 원전 관련에 들어가는 이런 네트워크 인프라 들어가는 것들이 다 그냥 화웨이 거였습니다. 이 관련 부분에 대한 기관망이 전부 다 도건망이 다 화웨이 장비였는데 이걸 지금 우리 현 정부가 이제 바꾸죠. 국산화 100%를 바꾼다고 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실 수혜가 될 수 있는 건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설치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설치되어 있는 것도 걷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네트워크 장비 쪽에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나중에 뭐 저는 이야기 드리지만 매출이 우리나라만 매출만 가지고 보더라도 지금 가격대는 싸다고 보는데 이제 해외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일본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최근 들어선 대만이랑 호주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쪽 관련 부분에서 항상 기대가 돼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산 네트워크스 지금 또 저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여전히 전 들고 가셔도 된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제가 15,000원까지 추가적인 상향 조정을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때까지 좀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파인테크닉스 같은 그 스마트폰 네. 관련주들도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장에서 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업황 개선 기대감을 조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상반기 때 소개해드리면서도 계속 하반기 때는 스마트폰 업황이 좀 억눌려 있던 이연 소비가 좀 일어날 수 있고 또 폴더블 폰에 대한 출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좀 매수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파인테크닉스는 그 특히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메탈 플레이트라고 내장 힌지를 만드는 네. 기업이거든요. 보통 힌지라고 하면 이 접히는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거 KH 바텍 네. 많이 생각하실 텐데 KH 바텍은 이제 완성품, 스마트폰 완성품의 바깥에 외관에 들어가는 힌지고요. 파인테크닉스는 디스플레이 내장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파인테크닉스의 고객사는 패널사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패널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러 가지 OLED 패널을 네. 만들고 있는 기업들의 고객을 둘 수 있어서 좀 다각화될 수 있고 다양화될 수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이거에 대한 실적 증가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파인테크닉스 같은 스마트폰 관련주들 해서 그 중에서 파인테크닉스도 지금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네. 오늘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 네. 약간 윗골이 달긴 했는데 급등세를 보이는데 이때도 저희가 이제 소개시켜 드렸을 때 그거죠. 삼성이 어쨌든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 비메모리에 투자할 때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CIS CIS. 쪽이다. CIS 쪽 뭐 이 테스터 관련해 가지고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 테스나 안 갈 리가 없다. 네. 근데 이제 6월 3일 날 쪽부터는 조금 지지부진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결국은 지금은 시세를 7월 분출하고 들어와서. 있는 건데 네. 테슬라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 쪽보다는 수익 극대화를 생각하셔서 목표가 10만 원까지 더 높게 잡고 대응하셔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7월 달에 이제 목표가가 달성했던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 표가 저희가 그럼 최대 수익률을 정리한 표가 있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이제 5월부터 저희가 시작했을 때 최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요. 역시나 뭐 CS윈드가 네. 가장 이제 높네요. 지금까지 현재 가장 높고요. 동아기업도 있고 제넥신도 보이네요. 근데 의외로 저희가 바이오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의외로 근데 확실하게 저희가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강조를 한 게 잘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네.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제일 괜찮다고 탑픽으로 봤었는데 골랐던, 네. 제넥신이랑 ST판 같은 경우는 급등락보다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 것 같고요. 네, ST팜은 CMO 시장, 바이오 시밀러에서 CMO 시장 강조해 주셨는데 그 부분의 성장성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바이오를 거의 안 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제넥신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제 키트루다와의 병용용법 네. 관련 쪽이 그러니까 확실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좀 좋습니다. 자궁경부암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경쟁사들 대비 월등한 효능을 발휘하고요. 폐암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폐암은 좀 어정쩡한 것 같은데 확실하게 자궁경부암 쪽은 확실하다라고 보면 뭐 올해 잘하면 라이센스 아웃과 관련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제넥신 만약에 바이오 중에 좀 대형주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는 오히려 제넥신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도 괜찮고요. 또 ENF 테크놀로지도 있네요. 네, 역시. 국산화 관련해가지고 네. 저희가 많이 강조드렸고 특히 EUV 관련해가지고 원래 저희가 EUV를 따로 하기 전에 5월달에 저희가 한번 반도체 한번 특집을 네, 했었잖아요. 정리해드렸었죠. 예, 그때 이제 이 종목을 이야기했었는데 사실상 EUV 관련 쪽에서도 이건 연관이 되는 종목이라 가지고 지금 어쨌든 삼성이 좀 집중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산 분산 네트워크도 네트워크는 안 해도 되겠죠? 네, 이렇게 목표가 달성하고 수익률 점검 한번 해봤습니다. 야, 이 찐이들의 성적표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 목표가를 달성했던 탑픽 종목들 가장 하단에 있었던 종목이 뭐 30%에 육박하고요. 90%를 넘어가는 종목도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셨죠? 자, 이런 종목들 앞으로도 계속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7월 달로 조금 한정시켜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뭐 말씀드렸던 것도 멀리 가봤자 5월 달이었는데 일단은 7월 달로 좀 한정을 해보겠습니다. 7월 달 탑픽이었던 종목들 뭐 사실 목표가 달성하지 않은 뭐 이런 종목들도 있기 마련인데요. 지금 수익률 상황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7월 달에 저희가 앞에 보여드렸던 건 이제 목표가를 달성했던 저희가 네. 가격 전략을 제시했던 부분이 좀 달성했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보유 종목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이번 달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네, 종목이죠. 뭐 저희가 이제 매수를 만약에 이제 저희가 방송을 잘 보시고 이제 매수하셔서 보유하고 계신다면 그 종목들의 수익률도 현재 지금 정리를 한 표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일단 7월달에 드렸던 종목들 계속 이제 단골이네 CS. CS인트가 또 나오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 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신재생에너지에서 수소 관련 네. 에너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하나솔루션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니콜라 지분이 있으니까 그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니콜라는 이제 단순히 지분 투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니콜라가 영위하고 있는 이제 수소버스 수소차 이제 서비스를 자회사들로 인해서 다 영위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하나솔루션을 탑픽으로 공략했을 때는 그거였죠. 이제 그 태양광 관련 쪽으로 모아 갈무한하다. 우리나라에서 태양광도요. 예, 태양광 관련 쪽에 오시안 아니다. 오시안이 아니고 하실 거면 왜냐하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오시아 이야기를 할 때 그때 태양광 관련 제가 소개할 때 오시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시아가 지금 이제 잘 갈 수밖에 좀 잘 갔었던 건
이제 중국 쪽에 이제 공장 이게 소위 말 경쟁사가 화재가 나가지고 생산 차질이거든요.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오시아에 같은 경우는 이 생산 단가 자체가 한 1kg 한 7불인가요?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적자예요. 그러면 적자고요. 그나마 이제 뭐 다시온가요? 이쪽 회사가 한 5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5불까지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7불도 우리나라 쪽 말고요. 말레이시아 쪽에 있는 공장 기준이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폴리실리콘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폴리실리콘을 원료로 사와가지고 사와서 셀과 모듈. 모듈을 만드는 네. 업체들이 좋은 거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솔루션이니까 그렇죠. 저희가 오히려 이제 모아가는 거는 급등락을 많이 하는 건 모아가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걸 저희가 탑픽으로 했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뭐 괜찮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LOT 베큐음도 제가 그때 네. EUV 관련해서 좀 진공 펌프가 좀 다르다. 진공도 뭐 그러니까 그냥 진공이면 다 진공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진공에도 질이 다르다. 예, 조금 진공, 아주 완전 진공, 예,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EUV로 넘어갈수록 더 강력한 예, 조건의 진공을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고요. 극한의 상황에서의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거예요. 원래 이제 지금 이쪽에 진공 펌프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1위 업체는 그 에드워드입니다. 에드워드. 영국의 에드워드사인데 에드워드사가 가지고 있는 그 펌프는 진공 펌프랑 스크러버를 같이 달아요. 네. 같이 해서 뽑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짬짜면이에요. 제가 자주 좀 비교하는데 물론 괜찮아요. 괜찮은데 진공만을 성능을 끌어올리기가 약합니다. 스크러버만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능도? 올라오는 것도 좀 약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EUV로 넘어갈 때는 진공 펌프 아예 따로 두고 스크러버도 아예 그 EUV용으로 따로 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LOT 베큐um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30%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LOT 베큐um 이야기 드렸고 최근에 좀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 괜찮습니다. 이거 지금 흐름도 지금도? 저는 예,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목표가도 아직 다다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그 폐기물 관련해서 네. 인소니티를 탑픽으로 꼽아드렸거든요. 국내 1위 이제 건설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이 폐기물 관련 업체들도 이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좀 이야기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네. 조금 다행이에요. 그 전에는 어. 좀 안 움직이다가 최근에 다시 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 뭐 국내 쪽도 국내 쪽이지만 또 중국 쪽에서의 지금 홍수 피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넘어오는 뭐 폐기물 관련 주들 물론 뭐 지금의 뭐 현상 같은 게 좀 안타깝지만 테마가 붙는 느낌도 있지만 아무튼 국내 쪽도 이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장마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대전은 또 집중호우로 부산도 네, 부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장마 피해가 많아질수록 또 폐기물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쪽 관련 부분에 뭐 사실상 뭐 그렇게 돼서 좋다라기보다는 네, 좀 예 어쨌든 요쪽에 관련해서 어쨌든 테마가 붙을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좀 예. 네. 요쪽에 이슈가 좀 일단 됐다라고 국내 왔고요.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강조드렸던 부분이 소각을 하고 매립하는 거에서의 이 기업의 가치가 매겨진다라고 했는데 이 매립지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 1위를 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이기 때문에 인선이엔티도 이제 그쪽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지금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파마 네, 리서치 미용 리서치 관련 프로젝트, 네.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좀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때도 이제 리주랑 콘주랑 관련 이슈가 있고 거기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도 그때 소개시킨 당시에는 그렇게 안 움직였는데 네. 최근에 또 좀 움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네. 마지막인 날인가요? 예, 네. 아비코 전자 최근에. 예, 최근에 했던 아비코 뭐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아비코 굉장히 이제 DDR5와 관련돼서 특출나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DDR5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4랑 좀 비슷한데 얘는 안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죠. 참고로 DDR5에서 관심 가져보실 공정 중에 기업들 중에 관심을 가져보실 거면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업체들, 예. 네, 후공정 업체들, 뭐 테스트하는 업체들. 그래서 저희가 뭐 소켓 부분도 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반도체를 테스트하기 위한 소켓 부분도 네.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관심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DDR5에 특별히 추가되는 것들, 파워 인덕터, 그다음에 뭐 시그널 인덕터 이런 부분을 아비코 전자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최근에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수익률 상위에 네. 있어서 네,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리를 한 거는 뭐 일단은
저희가 수익률 네. 를 뭐 어떻게 좀 잘 따라오고 계신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수익률 정리해 보면 뭐 5월달, 6월달, 7월달 한 달씩 달별로 정리를 했을 때 이거는 뭐 저희가 손실난 부분도 다 있어서 포함해서 예. 네. 손절 난 거, 수익 난 거 다 그냥 일괄적으로 누적 수익률을 한 거거든요. 네, 저희가 네. 손절가도 제시를 해드리잖아요. 네. 지금 매수하고 목표하고 손절가를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손절 라인 터치를 했을 때는 그 부분도 추가를 한 수익률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 누적 수익률은 그냥 저희가 이야기했던 걸 다 나열해서 그쵸. 단순 수익을 계산한 거고요. 네. 저기 이제 평균 수익률은 이제 종목. 종목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종목 수를 나누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얼마나 수익이 난 거니까 요 부분이 저는 더 이제 네. 상징적이다라고 보고 저희도 있어요. 조금 의미를 네. 두는 게 이제 평균은 한 평균당 이제 이 네. 정도의 수익률로 30% 정도의 네, 수익이 제시를 나네. 해드렸었구나 이렇게 느낌이고요. 7월달 같은 경우에 아직 뭐 이제 시작했으니까. 보유하고 네. 있는 종목들이 많죠. 근데 사실상 이거 평균 수익률만 보더라도 그 시장 수익률은 다 아웃퍼폼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15%니까 지수 상승률 대비해서는 훨씬 더 아웃퍼폼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진이가 선택한 게 시장 대비 훨씬 더 강했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7월 한 달 동안 있었던 탑픽 종목들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 목표가를 달성했던 탑픽 종목들이 뭐 겨우 몇 달 안에 저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거뒀기 때문에 7월 탑픽 종목들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또 엄청난 퍼포먼스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거기다가 평균 수익률 확인을 해보셨죠?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제 한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탑 오브 탑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7월 탑픽 종목들 중에서 꼽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달에도 네, 이제 탑 오브 추천해드렸던 탑이죠. 종목들, 탑픽들 종목들 중에서 탑 오브 탑을 뽑아드렸었잖아요. 이번 달에도 이제 탑 오브 탑이라고 해서 이번 달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꼽아야 되는데요. 네. 김혜니 전문가님은 어떤 거 뽑으시겠어요? 저는 사실 진짜 저는 느낌이 와요. 받으셨나요? 네. 고민이 많이 됐어요. 고민이 많이 고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최근에 풍력 관련주도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시세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풍력 관련주들에서 제가 좀 관심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저희는 시즌대로 갖고 있으니까 이 관심이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사실 KINX도 좋아하는 종목이고 하기 있는데요. 근데 이제 느끼셨던 그게 그대로일 거예요. 저는 아비코전자. 네, 이거 설명할 때 엄청 자신감 있으시죠? 아비코전자는 이제 그 반도체 계속 설명하고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램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램이 진화하는 주기가 이렇게 5년에서 6년 정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디램이 진화를 할 때 그 진화 시기에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DDR 뭐 1, 2, 3, 4는 뭐 그렇게 구조적인 느낌이 변화가 없었다면 DDR5는 그중에 추가되는 게 명확히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건 분명히 좀 명확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아비코전자를 가장 좀 탑픽으로 꼽을 탑 오브 건데요. 탑. 네. 그때도 저희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막 추천드리기가 너무 뭐랄까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 거래량이랑 네. 시총이 좀 작아서. 네, 아주.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네.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아비코전자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선 전문가님. 저도 사실 아비코가 굉장히 괜찮게 느껴졌는데 그래도 저는 제가 찍은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LOT, 저는 LOT 백큐을 네. 저는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OT 백큐 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특수성이죠.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 말고 EUV 공정으로 넘어가고 EUV 공정이 중요도가 될 때마다 이 진공과 관련된 부분에 오히려 더 이제 관심 또 늘어날 수밖에 없다. 환경을 훨씬 더 가혹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감안하면 이야기된 것처럼 원래는 지금 에드워드가 이걸 거의 다 차지하고 있지만 요 부분이 이제는 진공 펌프를 따로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삼성 쪽의 마켓 쉐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LOT 백큐을 저는 탑 오브 역시나 탑으로. 짬짜면보다는 네. 짜장면, 짬뽕 이렇게 하는 게 LOT 백큐. LOT 백큐이요. 그리고 저희가 잠시 후에 유창호 앵커님도 소개를 시켜주시겠지만 네. 저희가 오늘 좀 특별하게 기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진이들과 함께 7월 한 달을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이제 주식하기론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 제가 바둑 터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저녁 오늘 8시인데요. 7월장 정리 및 8월장 전망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게다가 8월장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전망까지 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지금 두 분의 진이와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정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후장까지 해서 계속 양시장 모두 상승권 지켜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고 주식학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점 알아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